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CJ힐로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영사가 추가 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수 산단의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시작 단계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이 모여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된 광양 백운제 테마공원이 아직 정식 개장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 유치 난항과 시설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올해 개장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주기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장흥 해동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CJ힐로는 최근 민자 사업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놓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의회 의결을 무시한 채 목포시에 불리할 수도 있는 협약을 시공사와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목포시는 협약의 효력이 준공 시점까지라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영사가 추가로 대출을 일으켜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6년 3월 목포시와 시공사가 맺은 해상 케이블카 협약서입니다. 건설 자금은 설립 예정법인이 조달하고 목포시가 적극 협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계획은 사업계획서를 따른다고 명시됐습니다. 여기서 설립 예정법인은 해상 케이블카의 운영사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건설 자금은 운영사가 목포시와의 협약 조건을 토대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시공사에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 사업비는 510억 원, 공사비는 410억 원에 이릅니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가운데 480억 원이 대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510억 원 중에서 480억 원이 대출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가 금융권에서 받은 실제 대출금이 목포시의 주장과 다르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시공사에선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지금까지 534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약 한 534억 정도 된다 지금 이제. 시공사 측 담당자의 말이 맞다면 공사비가 이미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넘어선 상황. 자금 조달 계획을 바꾸려면 목포시와 시공사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를 생략했다면 협약을 위반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운영사가 받은 대출금 규모조차 알지 못하고 대출 약정서 또한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480억을 받는다 하고 또 30억인가 총 510억이잖아요. 510억으로 어느 걸로 그렇게 대출 약정서를 공개하실 수 있느냐? 저도 못 본 대출 약정서 어떻게 목포시는 앞서 해상 케이블카가 준공되면 협약의 효력이 해제돼 행정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케이블카는 개통을 앞뒀을 뿐 아직 준공까지는 이르지 못해 목포시의 책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의 효력이 실제로 준공 시점까지인지 운영사에 그대로 승계되는지조차 불투명해 목포시가 이제라도 책임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선주들에게 선원 소개비를 가로챈 50대 무등록 직업 소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주에게 선원을 소개하면서 선불금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 소개업자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횡령 사기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소개업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13차례에 걸쳐 8,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선원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려면 선불금이 필요하다며 8번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착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37,015톤이었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지난해 87,273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전남이 3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경남과 제주가 14%, 충남 13% 순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분리되면서
지자체가 책임지는 쓰레기의 수거량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며 국가 주도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통합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시작 단계입니다. 산단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인데요.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에서 6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 평균 10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교육과 화재 대응팀의 훈련 강화에 그쳤던 게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사업들이 시행되게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안전체계를 위해서는 기업체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산단 안전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구조물을 파악하고 스캐닝해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4.1km 구간 3D 스캐닝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배관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시범 지역을 탐사하였고 사회배관 및 공용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사업 연구를 맡은 숭실대는 법과 시스템, 기업 안전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이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법과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가장 먼저 혁신돼야 하고 탄탄한 기술력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안전 관리자 후속 세대를 굉장히 유능한 관리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 상황 파악을 통해서 느낀 결론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산단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신속한 사고 대응을 넘어 사고 예방 단계에서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민의 영화 관람 횟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 제24호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전국 평균 4.18회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은 2.59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의 전남 지역 점유율은 2% 수준이었으며 스크린 수는 지난 2000년 15개에서 지난해 102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멀티플렉스 점유율도 전남은 88.9%에서 지난해의 65%로 10년간 23.9%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비멀티플렉스 극장은 작은 영화관의 경우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상설 영화관도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구례 등 6개 시군에만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할 때 제작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5일 이상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해야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최소 이틀만 촬영해도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전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목포에서 찍은 영화 롱 리브 더 킹과 여수에서 촬영한 디바에 모두 7,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 의사 순국 109주기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장흥 해동사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는 꽃을 쏘았다. 송팔로 뒤덮인 내 조국에 빛을 쏘았다. 제국의 칼바람에 벌벌 떨고 있는 2천만 동포의 가슴 속에 독립을 쏘았다. 비굴한 자의 가슴에 양심을 쏘았다.
1909년 하얼빈역에 잠입해 러시아군의 굴레를 받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일본 관원에게 넘겨져 위순의 일본 감옥에 수감돼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3월 26일 국민영웅 안중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국내 유일의 사당인 해동사.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안 의사께서 친척을 제하고 의를 상징해서 여기다가 사당을 건립하셨죠. 그래가지고 여태 지금 현재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에는 안씨문중 사람들과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해 위등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관계자 등 3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3년간 장동면 해동사 인근에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장흥군은 이날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와 함께 만세운동을 재연했습니다. 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와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독립만세운동을 재연한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순국일인 3월 26일에 우리 장흥 군민인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서 해동사를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행사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애국지사 유족 대표와 보훈단체, 번영회와 여성단체, 중고등학생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사람들은 탐진강변을 출발해 장흥군청 앞 광장까지 만세 퍼레이드를 벌이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한번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살 꽃다운 나이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109년이 지난 지금 그의 숨결이 정남진 장흥에서 만세운동과 함께 다시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광양시가 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아직 정식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본래 운영 계획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수영장 바닥 이곳저곳에 금이가 있고 자동차 캠핑장에는 벤츠나 조형물 이외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광양시가 운영을 추진해온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입니다. 본강면 백운제 일대에 백운 만찬공원과 초록기운 공원 등 오토 캠핑장과 물놀이 체험장 1.1km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 쓰인 사업비만도 113억 원입니다. 원래는 지난 2017년 개장이 목표였지만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은 지금까지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테마공원 진입로의 안전 문제와 민자유치 실패로 인한 인프라 부재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역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좀 더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가능한 빨리 개장을 해서 농촌 지역에 외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인적으로도 좀 활성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공원 진입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다음해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양시가 유치하려던 768억 원의 민간 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민간 유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센터, 주말농장 등 프로그램 시설과 식당, 리조트와 같은 휴게시설 유치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연중 상시 운영은 어렵지만 계절에 맞춰 운영을 계속하고 민자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자 유치는 이제 우리 시에서 우선 그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은 이제 거기가 백운제 테마 공원으로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아마 민자 유치도 좀 자연스럽게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도로 공사도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일단 물체험장에 보조시설과 상수도를 설치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공원 개장은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대기업 진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커피 재배 농장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똑똑한 농장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1차로 선정했고 2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현재 전남은 다른 광역 지자체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정되면 고흥 도덕면 일원에 예산 700억 원을 들여 유료온실과 청년보육단지, 연구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이 자체가 지금 노동력과 우리 고령화 농업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접목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고 청년들 인력 양성이나 또 기술 혁신들 집합해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지금 타이틀로 사업을 갖고 가고 있어요. 스마트팜이 전남 농업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일부 농산물 대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대규모 시설 투자는 일부 농자재 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스마트팜 부지와 별도로 주민이 참여할 농지 7.5헥타르를 확보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주민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가칭 재단법인 스마트팜 진흥원을 만들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역을 발표합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 유치를 통해 농업발전 교두보를 마련할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농가와 상생 전략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호화 청사로 논란이 됐던 옛 전남지사 한옥공관에 대한 입찰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진행한 한옥공관인 어진누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한옥공관인 어진누리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16억 6,540만 원입니다. 현재 한옥공관은 매물 공고가 나 있는 상태며 오는 4월 9일 첫 입찰이 진행됩니다. 단 한옥공관 옆 외부 손님 숙소와 회의장으로 쓰이는 수리체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4월 1일 순천을 시작으로 여수와 나주, 목포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유능한 여성 인재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올해 박람회 사업비도 기존보다 8천만 원 늘린 2억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인업체 참여율을 3% 이상 끌어올리고 상용직 비율도 75% 이상 높일 계획입니다. 박람회는 4월 1일 순천을 시작으로 5월 29일 여수와 10월 16일 나주를 거쳐 10월 31일 목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네일로 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이 여수에서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네일로에 참여하는 전남 지역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예절, 보고서 작성과 진로 탐색 등 직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일로 사업에 선발된 청년 근로자는 매월 급여 200만 원과 취업 교육, 직무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비영리 법인과 공사,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 200곳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와 전남도 교육청이 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교육청은 26일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기적의 학교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3곳 조성해 전국적인 모델이 됐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삼산동 업동 호수공원에 4번째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수산물 생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소 3곳과 품종별 시험장 5곳에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과 톳, 참조기, 해삼, 전복 등 7개 품종은 어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품종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능성어는 양식 산업화 방안을 찾고 해삼과 꼬막도 산업화에 나서 2022년까지 수산 분야에서 소득 5천억 원, 1,5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19년 8월 8일은 제1회 섬의 날입니다.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섬의 날 기념식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8월 8일은 국가가 제정한 섬의 날입니다. 이 섬의 날이 제정되기까지의 좀 자세한 과정과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도서 개발에 대한 그 도서개발 촉진법의 근거를 두고 섬의 전력화 사업이라든지 정보화 사업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왔습니다만은 네. 섬이 국토인 점을 간과한 나머지 섬은 항상 이제 뭐 소외되고 또 개발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정책 우선 순위에서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세기 이제 섬 해양 관광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학계 또 정치권, 지자체가 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네.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꾸준히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계는 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세미나라든지 포럼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섬의 중요성, 앞으로 신성장 동력지가 섬이라는 중요한 인식하에 지난 정부에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을 하고 그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8월 8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8을 옆으로 뉘으면은 무한대. 그러니까 섬의 가치는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8월 8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섬의 날 제정.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섬의 날은 2018년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정으로 매년 8월 8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의 정치인들, 또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계가 힘을 합쳐서
섬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그 결과로 8월 8일 사막도 일원에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섬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다른 곳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는데도 국민들의 무관심, 그에 따른 정부의 그 지원의 미흡,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개발이 덜 된 상태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관광자원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뭐 역사와 문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섬은 새로운 새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 전국에서 가장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 섬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남권, 섬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섬의 날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고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이 목포랑 신안이 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단 말이죠. 이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의미와 또 앞으로 좀 어떻게 손발을 낮춰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신안군의 입장에서는 그 전국적인 대규모의 그 행사를 신안군 단독으로 개최하기에는 조금 행정의 사이즈와 관련해서 좀 무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겠고요.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인적 인프라 구성이 충분합니다만은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을 배제하고 인접에 신안군을 배제하고 목포시 단독으로 개최하기에는 여러모로 그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어떤 그런 그 내면의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신안군이 단독으로 개최한다든지 만약에 목포시가 단독으로 개최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신안군 상징성, 섬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목포시의 인적 인프라, 그래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내심 바랬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럼 앞으로 지자체가 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런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목포는 섬의 간문이고 또 신안은 우리나라 섬의 약 한 30%, 전남의 6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나 신안군이 단독으로 이렇게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양 지자체 간의 어떤 그 상생, 또 예산 확보 노력, 또 조직의 이게 같이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이제 섬의 날을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포시와 신안군은 단순히 국가기념일이라는 섬의 날 행사에 그치지 말고 2027년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섬문화 엑스포를 반드시 이걸 계기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계획과 조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섬문화 엑스포가 유치된 다음에는 이 선안권에 섬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섬의 중요성과 가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남권이 전남 섬 중에서도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이 있는데 이렇게 섬의 날이 제정되면은 당연히 서남권에 좀 청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좀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그 섬은 이제 소외되고 또 방치되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온 게 사실입니다. 네. 섬의 날을 이제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정부, 특히 섬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 국토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이 4개 부처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앞으로 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을 연계해서 섬 지방을 가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많은 이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 대한 어떤 접안 시설이라든지 섬 주민에 대한 정주 여건, 문화 개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섬 지방의 특색에 맞는 이제 그런 그 시설로 우리 것화하기 위한 목포시라든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이제 노력이 필요함으로써 앞으로 섬이 가보고 싶고 쉬고 싶고 수산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 특산물을 구매하고 싶고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섬이 살기 좋고 또 쉴 수 있고 해양 치유 공간으로도 크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분명히 변화될 게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이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섬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광객이 증가되면은 그 관광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섬 개발을 위해서, 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섬이 발전이 되고요. 이러한 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 대명제하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섬 발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고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섬 개발이라든지 섬 발전이라든지 섬 관광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이 물론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겠죠. 바로 섬 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입니다. 섬에 관련 난개발. 따라서 정부나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막상 개발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이미 늦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개발과 보존이 항상 충돌을 합니다. 항상 충돌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유명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또 더군다나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념일이 제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섬을 관리하고 통과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육지 자본들이 좀 섬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일정한 그 투기 자본이 들어가야 이제 그 지역이 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소외된 데서 이제 무룩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선시대부터 이제 섬에 대한 공도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면서 섬을 비우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접근성이 좋아지고 해상 교통이 편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지 사람들이 섬을 찾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 있고 특히 육지에서 치유할 수 없는 해상 치유 요 분야가 네네. 국제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섬에 이제 뭐 펜션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갤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섬의 날이 지정되고 중앙부처에서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지양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이제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잘 보존해서 네. 자원화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목포에서 가장 아주 인근에 있는 홍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연간 한 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는 이제 그런 섬인데 한때는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그 홍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국립공원에 있는 식물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국립공원에 걸맞는 그런 데는 우리가 보존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홍도 일구를 중심으로 거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충돌할 때는 그런 어떤 상생 방안을 제시를 해서 네. 일정 부분을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섬의 날 기념식에 뭐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를 포함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떻고 또 섬의 날을 계기로 어떻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네. 국토 최후의 보루가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1의 국가기념일은 섬의 날 행사가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27년 국제 섬 문화 엑스포. 네. 이것도 대통령이 이번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서남권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국가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 섬이 소외되고 방치되고 외면받는 그런 곳이 아니고 네.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먹거리가 많은 가보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섬 개발의 정책을 좀 추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보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요? 예, 네. 아마 기념식에 이번 섬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아마 가장 큰 관심 사항일 겁니다. 네.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참석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지방의 행사라든지 순시를 갔을 때 항상 그 지역에 큼지막한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1회 서해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을 하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큰 목책 사업이라든지 선물을 주고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섬의 날을 계기로 해서 네. 우리 지역의 섬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아까 문제점 2가지 정도, 또 섬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이 참 많습니다. 섬 투어, 뭐 섬 올레길, 섬 등반, 뭐 섬 자전거 여행,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섬에 대한 그런 그 치유 산업,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러한 섬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의 정치인분들 또 해당 지자체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신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제1회 서해날 기념식을 개최를 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가장 그 발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정말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섬 엑스포 추진을 우리 서남권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이 지자체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의 한 2군데만의 지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정부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우리 서남권에서 꼭 추진했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포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남권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주장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서해날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이 한 발 더 도약하는, 한 발 더 발전되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섬의 날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그런 만큼 섬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전남이 명수에 상부한 섬의 수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추위가 물러가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기는 건조하고 공기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잔잔한 바람 덕분에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